관련해서 6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요? 조사 결과 10채 중 2채, 그러니까 5집 건너 한 집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보다 5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정부가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냈던 파리 부동산 대책, 꼭 네. 이제 1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역대급 규제 정책으로 꼽혔는데 그간 부동산 시장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파리 대책이 작년에 발표가 됐었죠.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한 전방위 규제로 불리고요. 서울을 포함해서 40여 곳에 대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나 세금, 청약, 대출까지 종합적인 규제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 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규제의 주요 대상이던 서울 같은 경우 희소성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반면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지방 같은 경우는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침체에 대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반작용만 더 크게 나타난 아쉬움이 남고요. 아무래도 규제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결국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는 약발이 그렇게 먹히지는 않았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걸까요? 일단 파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시적으로나마 급등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은 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그게 일시에 그치면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조치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 부분도 사실상 일시에 그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 공개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보유세와 관련된 세금 개편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규제에 대한 일부분의 효과는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둔화 양상을 나타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그치면서 사실상 대책의 효과는 절반의 성공 정도에 그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책이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언급하신 이제 양극화 문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주택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간에 특히 이제 지역별 양극화가 있었다는 거는 그 정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해졌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양극화는 수도권, 광역시, 지방 이렇게 해서 계속 있어 왔죠. 다만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미쳤냐면 서울 같은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택지개발지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죠. 하지만 정부의 주 타켓, 규제의 대상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누르면 누를수록 공급은 희소해지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도 많고 앞으로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도 많다 보니까 최근 3, 4년 사이에 공급됐던 물량들이 입주를 촉속 진행하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 가격 하락과 동반해서 매매 가격도 동시에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죠. 이 때문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사실상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다른 양상이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가격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이 공급 측면에서 정말 판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5채 가운데 한 채는 6억 원을 이제 초과한다 이런 결과였는데요. 종부세가 처음으로 시행된 13년 전과 비교해서 5배가 증가한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 당시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첫 도입합니다. 그때 당시 서울의 주택 재고 물량이 118만 가구 수준이고요. 이 중에 5.6%인 6만 6천 가구 수준만 6억 원을 초과를 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서울 내에 고가주택이 그렇게 많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현재 2018년은 크게 다릅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재고가 159만 채 수준이고요. 이 중에 20%인 32만 가구가 6억 원을 초과를 하다 보니까 물량 면에서는 2005년 대비 5배 이상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말하면 서울 아파트 5채 중에 한 채 정도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됐던 고가 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가 됐죠. 예, 고가주택이 위치하는 그 2005년 당시를 보시면 서울 내에 총 4개구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호당 평균 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 3개구와 용산구까지 총 4개고요. 지금은 현재는 서울 13개구를 포함해서 강남 3개구까지 포함해서죠. 이 부분들이 6억 원을 모두 초과했고요. 호당 평균 가격으로 보면 서울 전체는 7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과는 달리 서울 전역이 이미 고가주택을 포함한 종부세 대상이 포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과거에는 고가주택 호당 평균 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경기도 과천과 성남까지 고가주택 범위가 크게 확장이 돼 있고요. 이 때문에 과거 대비 물량 면에서 어느 정도 확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에 따른 효과가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평가하기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연구원님, 결국 그러니까 집값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고가주택이 늘어나는 그 기저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사실상 규제 완화책을 도입을 했고요. 이게 2014년에 정부 주도하에 사실상 주택 공급을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를 하면서 신도시 공급이 더 이상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금리, 사상 최저금리가 같이 맞물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오히려 지금은 집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실수요자도 내 집을 마련하라라는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고요. 거기에 전세 가격이 불안 현상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하는 갭 투자가 시장의 화랑을 유도하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고가주택도 덩달아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를 하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서 고가주택을 이제 소유한 분들의 압박감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합니다. 예.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정부가 그 종부세 개편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개편 방향이 주택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 5%씩 인상을 해서 90%까지 인상을 할 계획이고요. 과포요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율이 0.1에서 0.5%포인트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0.3%포인트까지 추가 과세를 하다 보니까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 27만 명 정도에서 세금 부담이 1,521억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을 단순 계산해서 보시면 1인당 한 50만 원, 55만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크게 우려감이 높지 않게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정부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과거보다 최고 75% 수준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를 했고요. 네. 주택 수에 따라서 그 개인별 과세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과세 부담이 지금 정부가 예고한 그 내용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그 보유자들도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주택자의 움직임, 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이 집값 흐름에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연구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네. 궁금합니다. 일단 살펴보신 것처럼 고가주택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범위까지 굉장히 확장돼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불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 다주택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자라는 네. 트렌드가 심화가 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종부세 개편과 맞물리면서 더 극명하게 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다주택을 정리하고 뭐 강남권 같은 부분에서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유도하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아니면 증여세나
그 증여 부분이나 공동 명의를 통해서 이 세금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거주하던 주택 외에 한 가구 정도를 임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그 똘똘한 집 한 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똘똘한 집 한 채의 기준은 강남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에 수요가 오히려 몰리고 수요가 몰리다 보면 가격이 더 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집값은 계속 높아지면서 강남 같은 경우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장기적으로 더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한 말씀만 여쭤보면 예. 만약에 이런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강해질수록 강남권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맞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서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네. 뭐 여의도, 뭐 용산 쪽을 재개발하겠다고 한 것처럼 네.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면서 공급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지금 공급에 대한 주도권을 민간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와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을 서울 주변이든 서울 내에서든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지금 강남권에 나타나는 급등의 향상을 잠재우기 위한 부분은 공급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급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